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넘게 하루 10명 안팎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 클럽과 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가 일요일인 오늘 종교 행사가 대거 재개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경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금 나온 발표된 소식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발표가 된 거죠. 어제 그 통계상인 것 같은데 코로나19 어제 10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래서 총 1,728명이고 그리고 외부 유입, 해외 유입이 9명인 것 같아요. 10명에서요. 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지난 상황 계속 이어져서 볼까요? 경기도에서 6명이 신규 확진이 됐고요. 10명 가운데 그리고 부산, 대구, 전북에서 각각 1명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13개 시도에서는 확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지난 일주일 전부터 비교해 봤을 때 10명 안팎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런 흐름 그냥 보기에는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긴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감염자 수가 줄어들수록 우리가 찾아낸 확진자 수가 더 줄어드는 건 맞는데요. 네네. 우리가 찾아낸 확진자가 감염자 전체일까? 그거는 이제 항상 아니고요. 예, 또 이제 예. 발견되는 사례들을 거꾸로 추적해 보면은 이미 감염이 있었는데 그리고 증상도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약도 타다 드시고 그랬는데 네. 발견이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발견되는 사례, 예를 들면은 군입대 과정에서 이렇게 전수 검사에서 이렇게 나온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발견이 된다든지 그 접촉자들을 보면 또 이미 또 다른 분이 또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사례가 진짜 우리가 다 찾아내고 있는 건가 그거는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예. 우리가 못 찾아내는 사례들이 있는데 왜 그 또 다른 그 전파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가? 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집단 모임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명이 두세 명을 감염시켰는데 그중에서 다른 분들이 또 추가로 전파할 기회가 차단되면서 계속 한 명이 뭐 한 명한테만 전파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기초 재생산 지수 값이 한 1 정도에서 지금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완화하게 되면은 1값이 이제 더 증가해서 뭐 1.5나 2가 되면은 그 말씀하신 1.5나 그 기초 재생산 값이라는 게 지수죠. 네네. 전파하는 그 수치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치 지수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접촉이 많아지고 이제 전파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면 다시 이제 감염자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그 정부 방역 당국에서 권고하는 그런 예방 수칙을 어느 정도 많이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주말이고 오늘이 또 일요일이니까 종교 활동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종교 시설에서 그런 규칙을 잘 지킬까도 그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오늘 같은 날. 네, 우선 기존에 알려진 대로 최대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시면 안 되겠고요. 네. 뭐 열이 난다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빨리 선별 검사를 좀 받아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또 이제 한다면 좀 공간이 충분히 넓어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간격을 띄어서 최대한 2m 이상, 안 되면 마스크 쓰고 1m 이상 예. 간격을 유지하시고 또 종교 행사 중에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신다든지 구한든지 우리가 말을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침방울이 한 수천 개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뭐 좀 뭐랄까 근데 그 어떤 종교 행사 중에 찬송을 안 하시는 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예, 예. 최대한 좀 자제하시면서 좀 바꿔서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병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최대한 좀 조심을 하시고 자제하셔야 되는데 예. 아마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좀 이렇게 충분한 거리 띄우기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런 분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온라인 예배라든지 뭐 장소를 바꾼다든지 좀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뭐 0시를 기준으로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편한 느낌은 있으시겠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니까 방역 당국의 그 권고대로 오늘 종교 시설도 굉장히 그런 그 수칙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려되는 그
그 기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돌아오는 4월 30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그다음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그렇게 하면 하루 이틀만 휴가를 좀 내면 긴 연휴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를 보니까 제주도 같은 아무튼 그 휴양 시설에는 숙박 시설 예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건데 이때는 또 어떤 조심을 해야 될까요? 좀 우려되지 않으십니까?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네네. 가족이라든지 좀 이렇게 직장, 이렇게 그냥 만나는 분들만 만났는데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무증상 감염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분들과 어떻게 이제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될 때, 뭐 식사한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마스크를 벗어야 될 때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불특정 다수가 그런 어떤 여행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감염 위험이 높고 또 이제 감염되는 것도 문제고 또 내가 감염될 수도 있지만 가족이 감염될 수도 있고 내가 옮아서 가족에 또 전파시켜 줄 수도 있고 예. 그런 위험성이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확진자가 한번 다녀가서 거기 접촉자로 이제 되면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또 휴가 가셨다가 그 다음에 2주간 또 자가격리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좀 자제하시고 최대한 동선을 좀 그동안 자기 집 근처에서 좀 인적이 없는 그런 데서 좀 봄을 즐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직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는 그런 단체 관광지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미 그렇게 예약률이 많다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가실 것 같은데 가시더라도 가셔서 이제 마스크 다 잘 쓰시고 거리 유지하시고 생활 방역은 계속 잘 지키셔야지 전파가 또 안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비행기 내에서 감염이라든지 또 교통수단, 버스를 탄다든지 렌트카도 잘 소독됐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빌리는 때문에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디서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방역을 꼼꼼히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해도 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좀 위약금을 내시더라도 좀 자제하시고 좀 취소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그 억지를 해 오셨으니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구에서 보니까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그 19살 남성이 있어요. 근데 확진 받기 전이죠. 이 그 남성 그분이 부산에 놀러 간 거죠. 클럽에 갔고 뭐 술집도 갔고 횟집도 갔고 이렇게 해서 17일, 18일에 갔는데 갔다 다시 부산에 갔다가 뭐 유흥가를 돌다가 왔고 집에 오니까 20일에 발열 증상이 났다. 23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클럽을 가고 부산에 놀러 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면 그 보니까 클럽에 그때 이용한 그 손님이 48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또 얼마나 전파가 될지가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지금 대구 이 군입대하는 이분 사례만 하나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제 군입대를 안 했으면은 가서 이제 클럽에서 다니면서 본인이 감염됐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감염시켰을 수도 있지만 그 지금 17일 날 가서 20일 날 가면 한 3일 정도니까 물론 이제 5일이나 14일 정도 후에 걸리는 수도 있지만 3일 정도면 충분히 이제 감염돼서 본인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방문하셨던 그 부산 지역에 이미 모르는 조용한 전파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감염돼서 만약에 이분이 발견이 안 됐더라면 계속 이런 것이 뭐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전국의 어떤 이런 클럽이라든지 이런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고 또 이렇게 증상이 있어도 선별 검사를 안 받아서 모르고 지나가고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게 여기 하나뿐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낸다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아내는 이런 젊은 층 위주의 계속 클럽을 저희가 걱정했었는데 이미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진 게 확실하지만 그래도 그게 수치에 반영이 안 된 우리가 발견되지 못한 상황이 여러 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뭐 단속도 하면서 클럽 문 열지 마라, 폐쇄 조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굉장히 480명 정도가 들어가는 클럽이 문을 열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지자체별로 이런 그 집단 이용 시설에 대한 예. 방역 수칙을 적용해서 사람 간의 어떤 간격도 충분히 하고 증상이나 발열도 체크하고 또 네. 방명록도 기록하고 또 들어가서도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거리를 띄고 이런 방역 수칙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충분히 적용돼서 그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은 일부 또 영업을 허가해 주는 지자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 안에서 이렇게 안 들어가 봤지만 마스크를 진짜 쓰고 간격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좀 어려울 걸로 상식적으로 충분히 거의 불가능하죠. 충분히 예.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영업장은 좀 자제하시거나 이렇게 좀 영업을 좀 제한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서울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 예. 상호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호텔 이름을. 여기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29일까지 3일 후까지 폐쇄하기로 했는데 이 확진자가 호텔 직원이고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직원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휴게실 등에서 접촉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분에 의한 또 전파될 가능성도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호텔에서 근무하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네. 마스크도 쓰고 이제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셨을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같은 직원들끼리 계시는 휴게실 이런 데는 좀 이렇게 방역을 네. 좀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마스크 또 이렇게 뭐 커피나 음식도 같이 나눠 마시게 되고 네네. 또 휴게실 공간이 넓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 약간 좀 이렇게 직원용 휴게실은 좀 밀집되고 좀 그쵸. 좁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좀 가까이 했던 지인이나 직원들 중에서는 충분히 추가 전파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146명이 지금 현재 자가격리 중이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조금씩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은 계속해서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계속 지금 이 상황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보면요.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진자 30명은 30%가 무증상 감염자다. 그럼 네. 도대체 본인도 알 수가 없고 주위에서도 알 수가 없고 그냥 개인 생활 그 방역만 철저하는 상황인데 이건 도대체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19가 다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이렇게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기에 예. 바이러스가 충분히 배출돼서 이제 전염을 시킨다는 건데요. 네. 이제 무증상기는 우리가 이제 증상 감염 기간 동안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겠고, 예. 그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인 그 전 단계를 또 무증상기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또 증상이 나타났다가 지나가서 이제 증상은 없어졌지만 바이러스는 계속 배출되는 다양한 식의 무증상 시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감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평상시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모든 분들이 증상이 없지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두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신체적 거리두기를 항상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교수님, 만약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일단 조심을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전파시킬 확률과 전파를 뭐 어느 정도 많이 하는 확률과 무증상인 사람이 전파시킬 확률은 다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건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좀 추정해 본다면 그 증상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뭐 기침을 한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비말이 좀 더 멀리 나갈 가능성이 많겠고요. 네. 또 이제 어떤 분별 객담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이렇게
좀 분비량이 많은 경우에도 역시 바이러스가 조금 더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차이, 바이러스에 배출되는 차이라든지 전파력이 강한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확실한 것은 이제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염력은 있다. 근데 어느 정도 강한지는 그 증상이 있는 분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사람마다 그 바이러스 배출량이 조금씩 또 차이가 나고 어떤 감염을 그 지나가는 경과 중에서도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았다가 또 이제 우리 항체가 생성되면서 항원량이 좀 떨어지는 예. 그런 추세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 바이러스 경과 시기에 따라서도 바이러스 전파 감염력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조금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걸리면 그래도 예, 확실히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비말 접촉이라든지 네네. 손 접촉으로 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이제 기침하실 때는 마스크라든지 옷소매 가려서 네. 하셔서 비말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활 습관까지 된 것 같은 게 마스크는 거의 기본이고요. 이제 기침 예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작년 말까지만 해도 기침을 이렇게 하는 분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기본 생활은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월 달 중후반부에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는 상황에서 각국이 치료제, 백신 개발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언제쯤 이게 그 개발이 돼서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치료가 될 수 있으며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그 치료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또 좀 많이 보도가 많이 돼서 이제 네. 기존에 있던 약물의 어떤 효과를 재창출하는 예. 그 안정성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도 투입이 됐고 막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효과성만 좀 검증하면 돼서 이제 그동안 많은 약물들이 나왔는데 네. 어떤 연구들에서는 뭐 효과가 있었다 그랬다가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고 또 오히려 또 부작용 때문에 예. 더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발표들도 있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정확하게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을 만들어야 되고 또 실험군과 대조군이 또 공평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험군이 더 좀 경증의 사람이라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증상에 대한 공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네네. 중증도가 비슷해야 되고 그러려면 예. 이제 무작위로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치료할 때도 이것이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게 네. 이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결과 평가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무작위 또 이중 맹검 시험법을 잘 그 임상 시험을 디자인해서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지금 되는 약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실험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기존 약물 재창출도 그렇고 신약은 아예 그냥 새로운 성분의 약을 새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 약으로 하는 어떤 임상 실험들은 그냥 써봤더니 좀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예. 안 쓴 거에 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딱 이렇게 증명된 실험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알겠습니다. 상태라서 조금 녹록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 수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수두. 네, 저도 네. 초등학교 때 수두를 걸렸는데 그거는 한 번 걸리면 거의 평생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렇게 항체가 알려졌습니다. 생겨서 이렇게 안 걸리잖아요. 네, 네, 저도 그래서 한 번 걸렸으니까 평생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걸린 분이 다시 걸린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딱히 그럼 항체가 확실히 생겨서 한 번 걸렸으니까 다음에는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아직 못 하나 보죠. 네,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아직은 조금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사실은 혈장 치료의 원칙은 이제 한번 걸려서 회복기에 있는 분들의 높은 항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혈장을 주입을 하면 예. 그분의 항체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중和항체나 이런 그 면역 글로불린이 그 바이러스를 이길 힘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기는 그 항체가 이제 충분히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느냐 아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경증 환자들은 한 2주 정도 앓고 나면 이제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치료약 없이요. 근데 하지만 그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마치 이제 HIV 바이러스처럼 예. 우리 면역 세포도 이제 같이 공격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느 정도 항체를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대응을 못하는 그런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예. 그래서 아직 31번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달이 넘도록 계속 바이러스가 항원이 검출되고 있다고 예. 하고요. 또 이제 음성이 됐다가 격리 해제가 됐는데 다시 또 이제 양성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다시 재양성이 나오시고 또 오랫도록 이렇게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실제로 감염력이 있는가 이제 그것은 아직은 감염력이 있다고는 아직은 밝혀진 건 없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항체 역가가 어느 정도 충분히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고 또 바이러스들이 아직은 눈에 띌 만한 큰 변이는 없지만 계속 조금씩 소변이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좀 특이할 만한 유의할 만한 변이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면역력을 또 가지지 못하는 코로나19 또 바이러스 변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우리가 항체가 있으면은 바이러스 이길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 좀 확실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방역 당국 전체를 응원하지만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한 보도를 보니까 집에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옷만 다 챙겨올 정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논문을 썼다고 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나온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어떻게 방역을 했는지에 대한 논문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지금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논문까지. 네. 그래서 저도 좀 잘 찾아보진 못했는데 그동안 쓰신 논문이 여러 편 있으시더라고요. 이 감염병 관련해서. 그래서 그중에 이것도 하나가 되겠고 물론 혼자 쓰신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일저자라든지 또 서울시 또 경기도 이런 보건당국하고 감염관리 함께 다 같이 쓰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제 교신 저자를 하셔서 이제 주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이 우리가 제2의 신천지가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게 좀 우려했던 사건이고 실제로 거기 이제 인천, 경기, 서울 수도권에 다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위험했었는데 초기 방역에 적절하게 잘 성공을 했고 또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방역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알리는 것보다 좀 과학적으로 역시 방역을 과학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이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료 전문가의 심사를 거친 논문이 출간되고 또 아마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는 방역을 어떻게 했나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주의해야 될 집단 중에서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이런데 종교시설 이런 건 잘 알고 있지만 콜센터 같은 이런 밀집된 근무 환경도 이런 집단 감염 위험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를 좀 시사하는 우리가 어떻게 또 조기에 검사하고 조기에 격리해서 추가 감염을 막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상세히 소개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분들이 방역 당국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의사, 간호사 아무튼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속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전 세계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세계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었다 이런 소식이 왔고 이 가운데 미국이 5만 4천 명 사망자입니다. 5만 4천 명 가장 많고 유럽에서 포함해서 12만여 명이다. 이게 보름 전만 해도 전 세계 사망자 10만 명이었는데 보름 만에 20만 명으로 확 2배로 굉장히 많이 늘은 거잖아요. 전 세계 지금 코로나19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 발생자 사망자 많은 국가가 됐는데요. 지금 미국도 보면 처음에 이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는 조금 중단이 됐지만 아직은 그래도 계속 쭉 선형으로 증가세가 있거든요. 아직 꺾이지 않은 상태고 물론 이제 뉴욕시나 뉴욕주는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선이 꺾였다고 하는데 나머지 50개 주는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유행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주로 이제 남반구 쪽에서 브라질이라든지 페루라든지 이런 남반구 지역에서 또 이제 유행이 또 증가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 또 벨기에 같은 국가에서도 계속 증가한다든지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안심할
안심하기 어려운 단계인 것 같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국가가 이제 방역을 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EU 유럽 연합이 전체적으로 좀 방역 지침이라든지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통일된 이런 지침들이 있어야 될 텐데 좀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또 거리두기의 강도도 좀 차이가 있어서 네. 유럽도 계속 좀 안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유럽, 미국 또 이제 남반구 여러 국가들 특히 이제 통계가 잡히지 않는 아프리카라든지 저소득 국가 이런 데에서의 발생은 지금 우리가 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그 일본에서 계속 매일 정리 브리핑을 하잖아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엊그제 보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쭉 거의 1시간 정도 기자의 질의응답 답변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걸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신호는 감염병 위험이 끝났다는 방심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질병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이 그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를 교수님과 같은 생각인 것 같아서 확실히 명심하시리라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